생일 케이크가 아버지의 인생에서 가장 씁쓸한 추억으로 남은 적이 있나요? 정만호 씨는 작은 주방에서 아들의 생일 케이크를 차가운 차 한 잔 옆에 놓았습니다. 촛불은 아직 켜지지 않았고 하얗고 푹신한 크림색 꽃이 3월의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이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대문 앞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밤도 다른 밤과 다를 바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쩌면 그가 기다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몰랐다. 정만호 씨는 창가에 웅크리고 앉아 3월 말 어느 날 아침에 잿빛 하늘을 곁눈질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깨어난 후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팔꿈치 부분이 살짝 들어간 파란색 스웨터는 10년 전 아들이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슬리퍼는 현관 앞에 깔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 물건을 적어두는 작은 노트도 있어요. 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생일 케이크, 미역국, 붉은 사과에 신선한 우유. 단 4가지지만 계속해서 적어두는데도 잊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오래된 집안은 조용했고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꾸준히 들렸다. 주방 구석에 놓인 유일한 액자 속 가족 사진은 노랗게 변해 있었다. 4학년 소년 민재 옆에는 미소 띤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고 소년은 아빠의 손을 잡고 있었다. 소년의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고 눈은 반짝였다. 그녀는 일찍 떠나서 아버지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만호 씨는 그 사진이 마치 영원한 습관인 듯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민재 씨가 오늘로 40살이 됐습니다. 부인. 지금은 이사를 하셨고 아주 바쁘시죠. 그런데 꼭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올해는 꼭 돌아오실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마치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듯 그리고 죽은 아내의 그림자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거리 창밖으로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서둘러 걷는 발소리가 지나갔다. 그는 청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닫은 후 밖으로 나갔다. 차갑고 이른 봄 바람이 그녀의 주름진 뺨을 때렸고 그녀의 뼈만 남은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희망을 측정하는 듯했다. 거리 시작 부분에 있는 빵집은 작지만 생일 달콤한 행복이라고 쓰인 오래된 간판이 아직도 걸려 있습니다. 젊은 빵집 주인은 평소처럼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만호 씨, 오늘도 아들 생일 케이크를 사시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쉰 반면 그의 눈은 빛났다. 네, 제 민재는 올해 40살이에. 저는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신선한 우유로 만든 케이크를 좋아해요. 소녀는 웃으며 케이크를 조심스럽게 포장하고 작은 양초를 하나 더 꽂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청가방에 넣고 마치 보물인 양 간직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통통한 붉은 사과를 더 사고 김가게 앞에 오랫동안 서서 가격을 비교해 보았다. 그는 부자가 아니었고 겨우 검소하게 먹을 만큼의 연금만 있었지만 미역국은 필수였습니다. 민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요리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여 땀을 닦고 흰 식탁보를 덮은 식탁 위에 케이크 상자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자세를 바로잡고 마치 아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것처럼 반대편 빈 의자 쪽으로 얼굴을 돌린 뒤 의자를 빼내고 미소를 지으며 아빠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케이크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먼 마을에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단어 하나하나를 스캔한 후 문자 메시지를 작성했다. 민재야, 아빠가 국을 끓여줬어. 집에 와서 아빠랑 같이 저녁 먹자. 하지만 삭제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했다. 바쁘시네. 왜 먼저 전화하지? 곧 돌아올 거야. 밖에서는 바람이 커튼을 날리며 곧 내릴 이슬비의 추위를 약간 실어갔다.
오래된 주방에는 생일 케이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촛불을 불어 끄기를 기다리고 축하를 기다리고 짧은 재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호 씨는 테이블에 손을 얹은 채 케이크에 눈을 떼지 않은 채 앉았다. 시계 바늘이 정오 12시를 지나갔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녁 전에 돌아올 거야. 분명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곳의 도시는 여전히 시끄럽고 집으로 가는 길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가벼운 비가 현관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며 오후는 느리게 지나갔다. 정만호 씨는 서둘러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고 향긋한 미역국 한 냄비를 끓였다. 뼈 국물 냄새가 작은 주방에 퍼져 식탁에 놓인 케이크의 달콤한 냄새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릇 2개와 젓가락 2쌍을 가져와 맞은편에 의자를 마련했습니다. 낡은 전화기가 그의 옆에 놓여 있었고 화면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벽시계를 보았다. 4시가 넘었다. 민재는 매년 오후 늦게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저녁을 먹고 도시로 돌아갑니다. 그는 조금 걱정했지만 이내 안심했다. 버스에 타고 있을 거야. 교통체증이 심한데. 잠시 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재빨리 카메라를 움켜쥐었고 그의 늙은 눈이 빛나는 듯했다. 화면에는 민재님이 전화합니다라는 문구가 떴다. 그는 응답 버튼을 누르자 손이 떨렸다. 아들아, 얼마나 멀리 계십니까? 아빠가 미역국을 다 끓였어요. 수화기 너머로 민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긴박감에 자동차 경적 소리와 큰 목소리들이 뒤섞여 들려왔다. 아빠, 죄송해요. 오늘은 예상치 못하게 일본 손님을 만났습니다. 아직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아빠. 오늘 밤은 집에 제때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봐요, 아빠. 꼭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만호 씨는 휴대전화가 손에서 떨어질까봐 휴대전화를 꽉 잡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케이크를 바라보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프 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는 여전히 쾌활하게 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일하러 가세요. 괜찮아요. 아빠는 혼자 식사할 수 있어요. 아빠, 미안해요. 화내지 마세요. 아빠, 내가 더 말할 틈도 없이 삐소리가 나더니 전화가 끊겼다. 만호 씨는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손으로 차가운 테이블 위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괜찮아요. 바쁘거든요. 그는 마치 자신을 안심시키듯 집안의 정적을 메우려 중얼거렸다. 밖에서는 비가 더 거세게 쏟아지며 오래된 양철 지붕을 두드리며 울렸다. 그는 일어나서 작은 냄비를 들고 미역국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는 남은 그릇을 옆에 두고 젓가락을 깔끔하게 놓았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는 여전히 그것을 청소하는 게 불편했다. 그는 앉아서 숟가락으로 수프를 떠먹으며 마른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역은 향긋한 냄새가 났지만 마치 양념을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맛은 밋밋했습니다. 그는 마당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내려앉았다. 생일 케이크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촛불은 아직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는 바쁘죠. 글쎄요. 저는 내일 더 먹을게요. 주방 구석에서는 시계가 똑딱거리며 늙은 아버지가 함께 생일 식사를 할 때까지 기다릴 인내심이 아직 남아있는 시간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었다. 그 식사는 수년 동안 완성되지 못했다. 그날 밤 정만호 씨는 차가운 식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생일 케이크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스팅으로 덮여 여전히 접시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주방의 노란 불빛이 흔들렸다. 밖에서는 오래된 양철 지붕 위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으며 죽은 아내의 자장가처럼 슬픈 리듬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는 팔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눈꺼풀은 늘어졌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돌아가는
오래된 필름처럼 되돌아왔다. 그는 아내가 살아계셨던 옛날을 떠올렸다. 민재의 생일이 올 때마다 아내는 항상 모든 것을 챙겼다. 작은 케이크, 촛불 몇 개, 그리고 어떤 해는 아무것도 살 돈이 없어서 대신 달콤한 빵을 사야만 했다. 하지만 아들의 생일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는 민재가 10살 때 비 오던 밤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날씨가 몹시 추웠고 아내는 고열이 있었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아이를 위해 스카프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제 생일인데 그녀에게 필요한 건 목을 따뜻하게 해줄 이 스카프뿐이에요. 그날 밤 민재는 스카프를 학교에 가져가며 웃으며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엄마가 뜨개질 해주셨어요. 그 소년의 기쁨은 매우 단순합니다. 부모님만 계시면 케이크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죽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민재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해 그의 생일은 학기말고사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단지 우유 한 팩과 빵 한 조각만 사서 현관에서 나눠 먹었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빠, 내일 보충해요. 시험 끝나고 아빠가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정말 맛있게 먹을게요. 그러다가 민재가 서울대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민재의 생일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막걸리 잔을 들고 술을 마시며 웃고 울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민재가 내가 감독이 되면 매년 너와 생일을 축하하러 올게 라고 약속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그 약속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는 비난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아들의 바쁜 일정 속에 숨어있는 늙은 그림자처럼 자신이 작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현관으로 나갔다. 비가 내 얼굴을 차갑게 때렸다. 문 앞에 가로등이 비에 젖은 콘크리트 도로에 칙칙한 노란빛을 비추고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은 아들을 집에 맞이하기 위해 몇 번만 열렸습니다. 그는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을 때마다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리고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이 닫혀 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침대 옆에 있는 작은 서랍을 열고 전날 밤에 쓴 카드를 꺼냈다. 손글씨는 떨리고 휘갈겨 쓴 글씨였다. 생일 축하해, 민재야. 집에 와서 아빠랑 미역국이나 먹자. 그는 카드를 케이크 옆에 놓았다. 작은 촛불이 그의 옆에 놓여 있었지만 한 번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을 닫기 전에 식탁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마치 케이크와 수프 한 그릇, 그리고 여분의 젓가락의 모습을 기억 속에 깊이 간직하고 싶은 듯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중얼거렸다. 내일 다시 와도 돼. 난 아직 기다리고 있어. 밤은 천천히 지나갔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생일 케이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잊혀진 약속에 대한 조용한 증인처럼요. 정만호 씨가 깨어난 것은 새벽이었다. 그는 어젯밤에 차가운 김 몇 스푼만 저녁으로 먹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배가 고팠지만 다른 요리를 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잠만 잤고 가끔 오래된 나무 문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놀랐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부드러운 슬리퍼를 신으며 몸을 떨면서 열린 문 너머로 식탁을 바라보았다. 생일 케이크는 이제 식어 있었고 아이싱은 접시 가장자리에서 녹았으며 작은 양초는 여전히 그가 희망의 표시로 놓아둔 카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남은 수프를 다시 데웠다. 해초 냄새가 강하고 오래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릇을 움켜쥐고 앉아서 가볍게 숨을 불었지만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한 그릇의 수프의 따뜻함은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해줄 뿐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밖에서는 하늘이 점점 개었고 나뭇잎 위에는 몇 방울의 빗방울만 남아 두둑하게 떨어졌다. 그 소리는 민재에게 아들의 발소리를 떠올리게 했다. 어렸을 적 민재는 슬리퍼를 찰칵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가며 아빠, 아빠라고 외쳤다. 그는 지금도 그 부름을 듣지만 오직 기억 속에서만 듣는다. 정오 무렵 그는 현관에 있는 등나무 의자에 앉았고 무릎에는 얇은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반쯤 감고 있었고 골목길 앞에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귀가 쫑긋 세워졌지만 차가 지나갈 때마다 다시 귀가 늘어졌습니다. 가끔씩은 이웃 아이들이 새로운 햇살 아래서 뛰어다니며 노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설렘을 안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민재도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집이 덜 외로울 텐데. 시계 바늘이 3시를 지나자 그의 배는 배고픔으로 울렸지만 그는 여전히 케이크를 치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늦게까지 축하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바랐다.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숨을 참고 귀를 기울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노크, 노크 소리가 들렸다. 아주 부드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의 심장은 마치 첫사랑을 다시 만나려는 청년처럼 쿵쾅거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나 담요를 들어 올리고 절뚝거리며 문을 열었다. 하지만 문 앞에는 민재가 없었다. 그 사람은 바로 동네 우편배달부 지원이었는데 봉투와 작은 종이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 지원은 정중하게 절을 했다. 만호 씨, 민재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걸로 그는 내게 가져오라고 하면서 더 이상 기다리지 말라고 오늘 밤에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만호 씨는 손에 든 봉투를 바라보았다. 민재의 필체는 급했다. 수줍은 소녀는 또 다른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비타민 한 상자와 쿠키 한 상자였습니다. 그는 문을 받아들고 고맙습니다라고 중얼거린 뒤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몇 줄의 짧은 글귀만 있었고 글자는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요. 제가 보낸 케이크 꼭 드세요. 나중에 보상할게요. 사랑해요. 아빠. 그는 종이를 접어서 불이 꺼진 생일 케이크 옆에 놓았다. 그의 손이 쿠키 상자를 가볍게 만졌다. 당신이 보낸 선물은 이상하고 텅 비어 있네요. 그는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생일 선물인데 줄 사람이 없네. 그는 어젯밤부터 참고 있던 눈물을 이제 주름진 뺨을 따라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현관 밖으로는 늦은 노란 햇살이 그녀의 은백색 머리카락 위로 내리쬐고 있었다. 또 다른 생일이 지나갔습니다. 케이크는 아직 기다리고 있었고 촛불은 아직 타고 있었으며 아빠는 여전히 거기에 앉아 아빠라는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들을지는 모른다. 다음 날 아침도 다시 이슬비가 내렸습니다. 정말. 호 씨는 어젯밤 베란다의 등나무 의자에 앉아 잠들어 몸이 아파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생일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고 민재의 쿠키 상자를 그 옆에 놓았다. 마치 깨지기 쉬운 약속을 지키는 듯이 아버지가 밤새 기다려온 케이크를 아들이 먹으러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 말이다. 그는 테이블을 치웠다. 그 인사카드는 아직도 그대로 있고 글씨는 떨리지만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는 그것을 오래된 공책에 적고 마치 끝나지 않은 기억을 누르듯이 눌러댔다. 밖에서는 골판지 지붕에 빗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루하지만 친숙한 소리였다. 이 나이가 되어 비는 그에게 더 이상 차갑지 않다. 오히려 노인의 떨림을 더하고 더 그리워하게 하며 슬픔에 잠긴 가슴을 꽉 잡을 수 있는 손을 더 갈망하게 만들 뿐이다. 그는 민재에게 전화하려고 전화기를 들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언제 정말로 돌아올지 물어보고 싶어요. 하지만 제 손가락은 떨렸고 숫자를 입력한 다음 지우고 숫자를 입력한 다음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엇을 부르라는 말인가? 바빠요. 회의 중, 손님 접견 중, 운전 중이에요. 괜찮아요라는 문자 메시지면 충분했다. 적어도 그의 아들은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날 오후 그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가끔씩 그는 휴대폰을 열어 저장된 옛 사진들을 훑어보곤 했다. 어린 시절 민재의 사진, 졸업가운을 입은 민재의 사진, 그리고 민재가 첫째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들. 아빠, 너무 바빠서 못 봤어요. 다음에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올게요. 라는 이유로 손주를 안아본 적이 없었다. 다음번에, 그리고 다음번에. 그는 갑자기 전화기를 접고 창틀에 머리를 기대었다. 비가 현관에 떨어지고 있었다. 그의 늙은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반쯤 잠들어 있었고, 반쯤 깨어 있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드리는 소리는 망설이는 듯 하더니 사라졌습니다. 아니면 그냥 빗소리일까요? 그는 귀를 기울였지만 낡은 양철 지붕, 을 통해 바람이 휘파람을 불며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부드러우면서도 슬픈 미소였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민재, 난 아직 기다리고 있어. 그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비는 내리고 있지만 좀 더 따뜻해 보입니다. 그는 지팡이에 기대어 일어나 현관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골목 끝자락에 젖은 도로 위로 자동차의 불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갑자기 설레기 시작했다. 혹시 민재일까? 누가 알겠나요? 어쩌면 아들이 기억해서 아버지와 함께 촛불을 끌어 돌아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차는 빛의 흔적을 남기고 지나가더니 거리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나무문에 기대었다. 추위 때문에 가냘픈 어깨가 떨렸다. 아니면 외로움 때문일까? 집 안에서는 케이크가 여전히 냉장고에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카드는 여전히 책에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재회 만찬의 약속은 마치 현관에 떨어진 빗방울처럼 여전히 남아 햇살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만호 씨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는 잠들기 전 마치 혼잣말을 하듯 죽은 아내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그가 건강하다면, 잘 살아준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도 괜찮아. 그리고 거기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린다. 부드럽지만 끈질기게 내리는 늙은 아버지의 마음처럼 여전히 불이 꺼진 양초를 태우며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그날 밤 비는 그쳤다. 작은 집에는 희미한 노란 불빛이 밤새도록 켜져 있었는데 정만호 씨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도 이 습관을 고수해왔다. 그는 창문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그의 손은 아직 주지 않은 생일 카드가 얹힌 공책에 여전히 얹혀 있었다. 그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숨쉬기는 힘들었지만 평화로웠다. 그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큰 선물은 케이크나 반짝이는 양초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다리던 선물은 단지 아들이 문을 두드리는 것, 가족의 따뜻함, 아무리 늦은 시간이어도 함께하는 가족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이제 은발보다 길어졌고 방금 지나간 비 오는 밤보다 길어졌습니다. 민재는 아마도 돌아올 것이다. 덜 바쁜 일로 덜 서두르며 돌아오고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한다는 약속을 완전히 이행한 채로. 하지만 정만호 씨는 올해 생일 케이크가 여전히 말없는 증인으로 존재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촛불 없는 케이크, 앉을 사람이 충분하지 않은 식사. 비탈길 끝에는 누군가 서둘러 뒤로 달려오는 그림자가 보였다. 서둘러 걷는 발소리와 아버지의 부름은 옛날과 같았다. 하지만 그 희미한 꿈속에서 만호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빠가 왔어요. 아빠는 아직 기다리고 계셔요. 이야기가 끝나고도 케이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촛불도 아직 꺼지지 않았지만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잊혀진 파티가 아니라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의도치 않게 잊어버리는 부모님의 조용한 기다림입니다. 놓친 전화, 다음에 봐요라는 메시지, 급하게 보낸 선물 상자. 하지만 그 대가로 부모들은 불을 켜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리고 진짜 가족 식사를 기다리며 셀 수 없이 긴 밤을 보내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다면 언젠가 부모님의 추억 속 식사가 빈 의자와 자르지 않은 케이크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아와서 전화하고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세요. 가끔은 포옹과 아빠, 엄마, 집에 왔어요. 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거든요. 가장 귀중한 선물을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이 작은 이야기에 설렘을 느끼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노후사연 채널 구독을 클릭해 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소박하지만 인간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듣는 매 순간이 바로 당신의 가족을 찾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아침에 갈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 이 팟캐스트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신 식사를 위해 꼭 제 시간에 돌아오세요. 켈 다음 스토리에서 만나요.